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시사 스페셜 정광재입니다. 봄 햇살은 아주 좋은데 기온이 낮아져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도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소식과 방역 대책,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로 이번 한 주의 이슈를 정리해 보시죠. 5분의 전문가 패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나온 소식, 지금 막 나온 소식 전달해 드리면 무려 23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확진 환자 증가 숫자가 76명을 기록했는데요. 100명 아래로 내려온 게 말씀드린 것처럼 23일 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박 교수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나온 76명의 확진 환자 증가는? 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올라갈 때 76명하고 내려올 네. 때 76명 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보면 909명까지 찍었다가 네. 800명, 600명 이렇게 오르내리다가 예. 어제 그저께였죠. 114명 갔다가 110명, 107명. 그래서 사실은 또 100명대 이러다가 또 네. 콜센터 이런 거 있어서 딱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죠.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76명으로 떨어져서 이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굉장히 네. 내려가는 추세인 것 같다. 다만 네. 이제 콜센터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100명대로 확진 환자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서 조금 뭐 이제 이 어떤 희망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로 콜센터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수도권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그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저도 이제 걱정이 네. 그 이제 또 신천지 예. 상황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콜센터라는 게 굉장히 빽빽히 앉아 있고 또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집기 같은 게 있어서 또 전파되고 또 그분들이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해서 외부로 예. 많이 나갔을지 않을까 가렸는데 기본적으로 그 전에 신천지보다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우리에서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그 콜센터 내에서는 좀 폭증을 했지만 중간적으로 확산이 안 된 좋은 계기여서 앞으로 일단 안심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케이스가 조금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구로 콜센터에서 무더기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당한 우려,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죠. 저희가 한번 관련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3월 13일 10시 기준으로 관련 확진자는 총 10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리아 빌딩 근무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됐고 확진자는 11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큰 불은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콜센터 집단 감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콜센터 확진자가 다녀간 부천교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로 콜센터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이 구로 콜센터와 관련한 확진 환자는 우려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주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대구 지역은 여전히 신천지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구는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교수님? 뭐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천지 문제가 나름대로 예를 들면 많은 진단들이 많이 되고 난 다음에 예. 확진 이런 거와 방역을 하는 상황에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 하나 이제 위기는 뭐냐면 신천지 신도분들이 지금 격리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좀 정부 시책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네. 지금 서울에서만 콜센터 문제가 났지만 대구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신천지 문제 때문에 묻혀 있긴 하지만 콜센터에서도 뭐 확진이 분명히 됐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핵심 중요한 문제들은 지금 대규모 신천지 같은 집단 감염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네. 저는 지금 이것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계속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런 좀
공간적으로 협소하거나 직접적으로 좀 확산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네. 정부가 좀 선체적으로 좀 매뉴얼을 좀 제시를 해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방역이 되고 있지만 네. 그런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노동자라고 하는 자기가 예를 들면 그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 예. 마음대로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런 매뉴얼을 두고 또 특히 이제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원청업체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는 좀 원청업체가 좀 하청업체에게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좀 유연성들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좀 정부 시책과 플러스에서 좀 기업 차원에서도 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역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큰 문제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걸 좀 특화시켜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뭐 신천지만큼은 아니겠지만 유사한 방식의 소규모 집단간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구 지역은 더 특히 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관 이런 부분들이 좀 협치를 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막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